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아산의 한 빌라에서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관리인이 방 안에서 촬영해 보낸 사진을 분석한 결과 빈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목욕탕이나 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주로 출몰했지만 아산은 주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한 이력은 없다며 해당 건물에 살충제를 전달하고 방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 고온 소독기를 대고 문지릅니다. 소독기가 닿는 곳마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열에 취약한 빈대를 잡기 위한 소독 절차로 열차 곳곳에 소독약도 뿌립니다. 방역업체를 통하여 전동차 객실 내를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있으며 고온 스팀 채찍기를 활용해 1일 1회 살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대 출몰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대는 보이지 않고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옮겼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대중교통 할 때도 좀 의심스러워요. 최근 출몰하는 빈대는 내성이 생겨 정부가 대체 살충제를 긴급 승인할 방침이지만 가정용 보급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손님들이 나간 아침 시간 객실 청소가 시작됩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구석구석 살충제를 뿌립니다. 침구류를 고온으로 세탁하는 것까지 혹시 모를 빈대를 퇴치하는 작업입니다. 빈대 한 마리로 나오게 되면 영업을 거의 못하다시피 할 수 있을 그런 정도 타격이 있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한데 모이는 이런 숙박업소에선 침대 구석, 그리고 이렇게 매트리스 사이사이를 일일이 살펴보며 빈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된 이후 사우나에서도 방역 수위를 높였습니다. 불빛으로 틈새를 비추며 빈대 흔적이 있는지를 살피고 미리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손님들 우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방역 업체에다가 2-3시간 방역하던 거를 3-4시간으로 늘리고 약도 추가적으로 해서. 제주도엔 아직까지 빈대 발견 신고가 없는 상황. 하지만 빈대 때문에 여행 가기 겁난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관광객의 불안감이 감지되자 제주도가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빈대 방제가 가능한 업체 목록을 지금 파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파악이 되면 그 목록을. 대전교통공사도 지하철을 매일 고온 소독하며 빈대 방역에 돌입하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고강도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전동차 의자 곳곳에 고온 스팀을 뿌리는 살균 작업이 한창입니다. 빈대 확산 우려에 전동차 소독 횟수를 늘렸습니다. 방제 점검이 완료된 숙박업소에는 안심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자율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를 서울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준수했을 때 부착을 하고. 빈대는 모기와 달리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인 건 분명합니다. 빈대는 성충이 흡혈하면 약 10분 동안 흡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6배까지 흡혈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빈대는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2차 피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린 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사람마다 달라 최대 열흘까지 걸리는데 드물게 고열이나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는데도 깰 정도로 가려우면 또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이 있거든요.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었는데도 소양증이 심하고 계속 병변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셔야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우선 최근 국내에 출몰한 빈대의 유입 경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빈대 퇴치를 위해 고열의 스팀기와 진공청소기 사용 등 물리적 방제와 살충제 사용 등 화학적 방제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국내 승인된 빈대 살충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환경부는 새로운 살충제에 대한 긴급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 안에 베이킹소다나 조약을 넣고 불을 켜놓으면 빈대가 없어진다는 등 온라인상의 일부 빈대 퇴치법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자, 최근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빈대가 발견되면서 빈대에 대한 때 아닌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산에서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빈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이후로 빈대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해할 겁니다. 이게 무슨 웬 말이냐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출몰 소식이 들리니까 뭐 조그만 것만 보여도 이게 빈대 아니야라는 혹시 모를 두려움과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자 빈대가 이제 어떤 해충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빈대는 이제 노린제목에 속해 있는 이제 곤충입니다. 이게 3만 5천 년 전에 그 빙하기 때 이 그 빈대가 그 박쥐에 이제 있었는데, 예. 요게 그 동물 속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을 피를 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이제 91종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사람의 피를 빠는 종류는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온대 지역에 있는 그 빈대고요. 네. 그다음에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있는 종류가 그 반날개 빈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이제 사람을 공격을 하죠. 예. 이게 이제 전 세계 다 퍼져 있어요. 예,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수명이 좀 길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삽니다. 아, 그렇게 오래 네,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그리고 알도 산란도 2, 3일에 한 번씩 산란을 합니다. 2개 내지 5개 낳아서 평생 200개에서 500개 정도 알을 낳죠. 그러면은 그 뭐랄까요 번식력이 엄청난 편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이제 천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산란을 하면은 이제 많은 수가 이제 천적이 없다. 네. 그러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치지 않으면 계속 살아가겠네요. 그렇죠. 1년 이상씩. 그렇죠. 온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그러면은 자, 그 90안종 중에 2종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이게 물렸을 때 증상이 모기와 어떻게 좀 다른지. 네, 이 이제 그 흡혈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흡혈을 할 때 모기는 이제 암컷 성충만 흡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얘는 먹이 자체가 피기 때문에 알에서 부화를 하면은 바로 일령 유충소부터 네. 성충까지 그 피를 빨죠. 그래서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네네. 흡혈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만 피를 빨지를 않고 예. 옮겨가면서 피를 빱니다. 적어도 3군데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피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데 요게 이제 다른 그 모기라든가 벼룩하고 무는 그 자리가 좀 다른 게 요 또 다른 거는 그 모기 침이 들어간 자국이 조그만 침 자국이 자세히 보면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자국이 안 보이고 또 연속해서 3군데 이상 이렇게 물린 자국이 나오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붓기만 생기는 거. 네. 아니 저 빈대 크기가 뭐 1cm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 되죠. 0.5cm 정도, 5mm에서 8mm 그렇게 정도. 작은 해충이 네. 3군데나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가려움이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몹시 가렵습니다. 이게 이제 흡혈량이 많다 보니까 흡혈하는 시간도 작은 그런 약충일 경우에는 약 한 3분 정도지만 성충에 가서는 10분 이상 피를 빨거든요. 그러니까 흡혈 시간이 길다 보면은 그만큼 이제 그 빈대가 가지고 있는 타액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좀 심하게 일어나죠. 해충 측면에서는 오히려 모기보다 인간에 더 유해한 부분도 있네요. 있는데 이제 그 모기는 그 감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이제 더 위험을 하죠. 그러면 이 빈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렸을 때 그것이 이제 전염되거나 뭐 치사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험성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질병을 옮긴 그런 그 증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요.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뭐 내가 물렸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이걸 혹시 전염시키거나 또 내가 전염되지 않을까 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난 9월 대구의 대학 기숙사, 인천의 사우나, 경기도 고시원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민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실제 빈대 확인이 됐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은 해보지는 못하고 그거 이제 언론에서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사진상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런 모양을 이제 빈대로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올림픽 개최를 앞둔 프랑스에서 빈대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이 빈대 출몰. 빈대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그 외국에서 이제 그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여행용 가방 짐에 많이 묻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지금 프랑스 파리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자체적으로 갑자기 그 지역에 많아졌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옮겨왔다는 얘기네요. 네네. 사람을 통해서 뭐 네, 미국이나 뭐 카나다나 뭐 예.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제 난민들이 많이 갖고 이해가 안 들어왔죠. 가는 예. 부분은 사실 이제 뭐 감염병 같은 경우야 인체 안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옮기면서 전염을 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빈대가 예를 들면 비행기 안에서 물건이나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아, 그 몸에 붙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예. 이게 이제 그 흡혈하고 나서 네네. 아침이 되면 얘들이 다 그 조그만 그 틈새로 다 숨습니다. 네. 숨어서 나갈 때 가방이 문이 열려 있으면 가방도 자기들이 은신처로 알고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 가방에 들어가 있는 그 빈대를 옮겨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옮겨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될 텐데, 네. 빈대가 이렇게 좀 유럽처럼 위험하게 퍼질 가능성도 실제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 의견은 그 정도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6년도 이후부터 예? 간혹 이런 그 빈대 그 출몰이 보고가 됐었거든요. 네네.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니고 이번에 그 이제 그 대구에서 그 기숙사에 학생이 많이 물린 것이 예. 이제 문제가 됐고, 네. 그다음에 그 파리의 문제가 이제 컸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네. 알고 있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파리 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너무 유럽처럼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생각할 필요 없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뭐 빈대를 봤다 이런 민원 신고도 있었거든요. 이게 눈에 이렇게 쉽게 띌 수 있습니까? 이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발견될 수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빈대하고 모양이 비슷한 곤충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네네. 이제 빈대인지 아닌지는 일반인들이 잘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이걸 그러면은 뭐 좀 작은 곤충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빈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빈대가 출몰을 한다면 가능성이 큰 장소라든지 또는 빈대가 좋아하는 이 서식 환경이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은 빈대가 그 오염된 방에 들어가면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가슴에 그 냄새 방향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물론 뭐 한두 마리 있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예. 많이 있는 경우에는 문 열고 들어가면 벌써 이 콜탈 그 아스팔트 까는 그런 비슷한 냄새가 좀 나거든요. 아, 그런 냄새가 나요? 네, 납니다. 그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주로 숙박시설에서 이제 그게 물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또 제가 직접 전화도 받았는데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가 그 여행용 가방에 묻어가지고 예? 자기 집안에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여행 갈 때는 반드시 적어도 낮뿐만 아니라 밤에 잠자기 전에는 여행용 가방을 반드시 잠궈라.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군요. 같이 올 수가 있기 네네네. 때문에. 아니면 뭐 가방을 미리미리 좀 잘 터는 방식. 짐을 꺼낼 때는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화면에 출몰 가능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견을 했다, 빈대가 확실하다 하면은 이걸 대처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팁을 주시죠. 그것이 이제 그 개인이 방지하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집에 뭐 모기나 바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을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그 이제 숨어 있는 곳이 워낙 그 손에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구석이라든가 틈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 그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지금 매뉴얼이 이제 그 신고하게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방제 회사한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숨어 있는 곳이 주로 이제 침대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침대 주위에 얘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밤에 잠잘 때 인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침구 밑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있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 배설물을 보면은
그 짙은 갈색이나 검정색 비슷한 거를 이렇게 묻혀놓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베드버그라는 게 실제 그 침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으로 이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살충제로는 못 잡는다 그랬어요. 박멸을 하는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이거 이제 살충제로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잘 죽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살충제를 바꿀 겁니다. 계열이 다른 살충제를 쓰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 처리요? 네, 열이 50도 이상 되는 그 스팀으로 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뿌리면은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스프링 박스라든가 또 벽지 틈 사이 예. 뭐 이런데 아주 구석진데 그 틈은 다 들어가요, 얘네들이. 근데 저 사실은 이제 모기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네요. 네, 이게 찾기가 물리적으로, 쉽잖아요. 화학적으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개인이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아주 어렵죠. 예,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네, 방법대로.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이게 빛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밤에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빈대에 관련된 오해와 또 진실에 대한 부분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